이것으로 제가 기자회견문 낭독은 마치고요. 바로 그 뒷장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근로계약서 밑에 보시면은 문기공시에 직접 서명한 날인이 있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보시면은 뭐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거는 같은 동인이 썼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은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업체 사장은 사무소 위지로 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제공하고요. 그 뒷장은 제가 1차 기자회견 때부터 오늘 5차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 현수막 내용을 제가 뽑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자회견 5차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그 참고로 이제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원주시청에서 또 원주경찰서에서 앞서 제가 현재 고발 진행되고 있는 그 횡령 혐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여기 이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 몇 분 계시는데 그 업체로부터 원래 학자금과 복리후생비를 직접 원래 근로자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그 전 업체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업체가 이제 새로 바뀔 때 2012년 1월 달에 새로 바뀔 때는 이미 민노총이 그 환경미화원 조직 전체를 장악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꼼짝을 못하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민노에 완전 끌려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노총에서 그 근로자에게 그 업체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던 자기 학자금과 복리후생비를 자기네들 조합 계좌로 입금해달라 주면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 사장들은 그 말에 왜 그 말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일전에 제가 1차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이 심각한 내용이 업체 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장들은 업체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근로자를 통제하고 통솔하면서 그들을 바로 그 어쨌든 그 끌어갈 수 있어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로자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이윤만 받아가는 거는 근데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업체에게 위탁하는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된 부분들이 사실 민노총이 말 듣지 않게 되면 민노가 파업을 합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게 그 합법적인 불법적인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파업을 하더라도 원주시가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제가 1차 기자회견 했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원주시장은 각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타깃을 제가 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원주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체 그런 시정 조치하라고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그 자기 학자금하고 복리후생비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당연히 그 조합원들 중에서 한국노총 소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민주노총에게만 사용하고 지급했어요. 학자금도 지급하고 안 준 거예요. 그러다가 올 초에 돼가지고 한국노총 그 소속 조합원들 몇 명, 그나마 한 12명 남았는데 그분들 불려 앉혀놓고 야 니네들 그 한노 탈퇴하고 민으로 와라. 그럼 학자금 돈 줄게. 이래 된 거예요. 이분들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보가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이제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현재 그 사건은 결국은 그 이미 검찰에 이제 고발 사건 올라와서 검찰에서 이제 최종 그 결심만 남은 상태인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한국노총에 이제 1인당 27만 원씩 민노에서 이제 돌려줬어요. 안 돌릴 수 없죠. 근데 아직까지 학자금, 자녀 1인당 중고등학생들 말한 건데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이제 지급하던 학자금이 아직 한국노총에는 두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조차 이걸 횡령 혐의로 하기가 좀 뭐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주장은 그겁니다. 이거는 수사모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겠다 아셔야 될 거예요. 경찰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그 횡령한 그 돈을 그 검은을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지급하는 그 검은을 이선인이 이제 중부 지역 일반 노조 위원장인데 이선인이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횡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 이선인 개인을 고발했습니까? 민주노총 중부 지역 일반 노조 위원장 이선인을 고발한 거다. 그 중부 지역 일반 노조 민주노총에서 그 돈을 횡령했고
그 학자금을 그러니까 한국노총 소속의 학자금을 자기네들 그 조합 운영비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횡령이 아니면 뭐가 횡령입니까? 뭐가 불법입니까? 아직까지 그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판결도 못 내고 결정도 못 내리고 지금 한 2살 몇 개월입니까 지금 4개월째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엄정하게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거대 권력이고 한다 조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분명히 법치주의고 우리나라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만인에게 법은 평등하다라고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부당한 권력자들 그런 조직적인 권력자들 때만 쓰고 온갖 거짓말만 있으면 그들을 눈치를 본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되면 나라 망합니다 진짜. 분명히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죄면 무죄를 치든가 무죄를 내리든가 아니면 기소면 기소 의견을 때리든가 빨리 결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그 검찰 그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에 구체적인 제가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사건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난 그 2차, 3차 기자회견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인데 민주노총 중부주 일반노조 이선희 위원장이 위장 취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제가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고용 승계라고요. 그 위탁업체들이 사실 이제 그 2년이나 3년 기준으로 원주시로부터 그 위탁 계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는 바뀌지만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자마저 바뀌어버리면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시에서 그 가로반 이제 청소 미화원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데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뭐 불법 행위나 잘못이 없는 한 뭐 그분들을 먼저 우선 고용하는 것을 그 조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 업체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는 존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선인 위원장은 2011년 12월까지 그 현재 그 이전의 업체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안 했죠. 일을 안 했죠. 근무한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2012년 1월 달에 새로운 업체가 바뀌면 과정에서 거기 뭐 반장 민노총이 임원이었던 그 반장이 그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그러니까 이전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 명단 속에 한 사람이 이제 그 65세가 만료가 돼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빠졌단 말이에요. 그 공석에 이선희 위원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그냥 사장한테 제출하니까 이 사장은 이분이 원래 이전에 근무한 사람인 걸로만 알고 그대로 그냥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최근에 이제 그 대질 조사까지 했어요. 그 담당 업체 사장과 저도 가고 거기 당사자 이제 그 이선희 위원장과 거기 관계자 그때 당시 반장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대질 조사했는데 그 사람 또 우깁니다. 자기는 그런 서류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 명단을 준 사실이 없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민노총 도대체 우리 국민들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됩니까? 네? 그 자리에서도 업체 사장은 얘기합니다. 이전 업체의 명단을 물론 업체가 업체로 명단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전 업체에서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단지 왜냐하면 그 근로자들은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그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그 반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장으로부터 명단을 받지 않으면은 업체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얘네들은 무조건 또 우깁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증거 자료까지 다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선희 위원장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그때 빈자리에 들어왔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 이력서하고 그 직원한테 제출했대요. 직원한테 제출한 것 됐대요. 근데 물어봤죠. 아니 요즘은 직원이 사람을 채용합니까? 네? 그 일반 그 근로자가 그 직원도 근로자잖아요. 그 근로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법도 있습니까 세상에? 새로 제가 들어왔으면 당신은 당연히 업체 대표 사장한테 인사를 하든 해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하지 않았느냐? 왜? 맞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지금 경찰 수사관들도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정말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정말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기자회견 내용이 있지만
문기봉 씨가 그 사람이 그 전단지를 내용을 써가지고 시민들에 뿌린 내용을 보면은 그 자녀가 셋이 있다든가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 뭐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분명히 그 자식들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민노총에 몇 번이나 내가 얘기를 했죠.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말 고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자식들도 그렇고 이게 공론화되지면은 많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이 선에서 합리적 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좀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무마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사람도 돌이키고 잘못해서 다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했는데 민노총에서는 아란 것 없어요. 뭐 그 사람 개인이 잘못해서 고발하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다. 알아서 해라. 니는 우리 단체 알아서 하고 지네들은 그 중노위에서 결정했으면 이기만 하면 된다. 이 논리예요. 이 뭡니까? 결국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의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어긋난다면 철저히 짓밟는 게 그들 조직입니다. 지금 한노 그 소속 조합원들 계시겠지만 아마 철저히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러니까 한 30명 중에 한 28명이면은 한국노총 소속은 1명 내지 2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그들은 철저히 왕따시켜요. 밥을 먹는 점심시간대 조차도 철저히 한국노총 혼자 외면시켜버리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먹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저지른 자들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이런 행위들 지역의 언론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제 지난번하고 이제 어제 또 다시 2차에 거쳐서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저에게 정치인단한테 다 보냈고요. 저에게 언론 기자들, 강원도에 소속된 기자들 다 보냈어요. 그 말미에 그걸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제 언론 노조에 가입된 기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기자님들만 오십시오라고 내가 초대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즉 언론 노조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 조직입니다.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민노총에다가 그 납부금을 납입하는 그런 산하 조직입니다. 그들이 정말 언론 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막강 권력이에요. 대통령조차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막강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막강 권력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입니까? 명백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아시죠? 그 부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들 조직에 속해가지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상부 조직이 돼서 그들이 지적질을 하겠어요. 지금 원주가 이 실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제가 많이 자중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언론 기자들 중에서도 양심 있는 기자들은 있을 거라 믿었어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저들의 조직적인 그런 압력이나 그 위협 때문에 아마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5차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이걸 제대로 기사화된 데가 없어요. 그나마 YBN만 딱 2차례 그것도 다른 언론 눈치 봐가면서 딱 2차례 언론 보도된 거 외에는 원주 지역에서는 없어요. 이게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정말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을 아무튼 이제 그 현재 좀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장첩에 따른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그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경찰에서도 이걸 더 이상 그들의 주장에만 그들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만 자꾸 그 고발인이나 저나 업체 사정을 피곤하게 오라가라 하지 말고 네? 명백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담당 수사관들조차도 이전 저도 법대로 저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행위들을 문기봉 씨는 마찬가지지만 그 어쨌든 그런 불법 행위들 따방이라는 이제 언급들이 저기 뭐 기자회견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원주시 이제 청소 환경 그 미화원 이게 사업 자체가 딱 그겁니다. 그 규격된 봉투 아실 거예요. 그 봉투 하나 비싸죠. 그 하나에 뭐 몇백 원씩 또는 뭐 1,000원씩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봉투에 담은 쓰레기만 이제 수거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그 봉투를 판매한 그 수익금이 원주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폐기물들이 그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때마다 차량 중량을 체크를 해요. 중량을 체크해가지고 그 수거해온 중량만큼 원주시는 그 업체에다가 그 수익금을 줍니다. 그만큼 수익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불법 그 규격된 봉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규격 봉투죠. 그냥 싼 거, 뭐 한 봉투 한 장이 뭐 몇십 원씩 하는 거 이런 거에다가 쓰레기 담아도
그냥 가져가지고 해버리고 그리고 그 담는 대가로 이 사람들은 거기 그냥 음식점 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돈을 받고 자기가 돈을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갈취라고 해야 되나? 횡령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임금도 받아요. 황교면 그분들도 그렇게 적게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타 지역하고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확인한 결과 세운기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제 그 평균으로 잡아서 250 이상씩 받아요. 요즘 이제 뭐 다른 이제 근로자도 그렇지만 정말 이게 새벽 끝에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선민청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도 제가 확인한 곳만 한 20여 군데가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모든 그 음식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챙기는 거예요. 따로 챙기면서 그 뭐 100만 원 때 원래 그걸 자기가 자기 주머니 집어넣고 사용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대표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개인을 챙기면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원주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업체 사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폐기물 중량이 많아지니까 중량대로 돈을 받다 보니까 손해볼 건 없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업체 사장이 그 단속을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 만약 이런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게 되면 민원이 적발되게 되면은 원주시는 해당 업체에다가 엄격한 과태료를 처분을 해요. 그 과태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번 해서 수백만 원씩 때로는 몇천만 원씩까지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럼 업체는 꼼짝없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이쪽에서 다 챙겨가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동안 민노총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냐면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서 업체 사장이 좀 징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징계를 하려고 하고 당신 거에 처벌하려고 하면은 내 처벌하면 내 원주시에다가 민원 넣는다. 민원 넣게 되면은 니네들 업체 사장들 니네들 그 고용 그 위탁 계약에서 배제될 거야. 그리고 당신들만 과태료 받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왔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업체 사장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금 현재 민주노총 쪽에서도 저희에 대해서 제가 4차 오늘 5차 기자회견인데 지금까지 있기까지 뭐 저는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몇 차례 기회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허위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3차례나 지금 2차례 고발했죠. 그 경찰에 뭐 검찰까지 저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뭐 어차피 그들이 뭐 공방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5차 기자회견을 이제 그 구체 이 사안을 들어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원주 지역 언론마저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진실과 이런 사실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우리 원주 시민은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계기에 직접 뿌려서라도 알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이 근간이 좀 뿌리부터 썩고 있는 이 부분들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요. 제가 일단 그 기자회견 그 부연 설명까지 제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